머스크 씨 그만하십시오. 네, 세상 모든 것을 과학적 시선으로 바라본다. 과학수다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여러분, 다들 화성에서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화성에 산다면은 뭘 들고 갈 것인지, 아니면 거기서 어떤 삶을 꾸려볼 것인지, 오늘 양 커뮤니케이터 분들을 모시고 한번 수다를 떨어볼 예정인데요. 가장 먼저 제 오른편에 계시는 우리 양현식님 한번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트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평범한 과학 좋아하는 대학생 양현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가 너무 좋으신데요. 벌써부터 수다 떨기 전부터 네, 목소리를 일단 한번 먹고 들어갑니다. 네, 좋아요. 그래서 바로 또 왼쪽에 또 우리 이은지 과학 커뮤니케이터님 나오셨습니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구를 사랑하는 지구과학 커뮤니케이터 이은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일단 오늘 주제가 저희 화성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만약 내가 화성에 간다면 어떤 삶을 꿈꾸는지에 대해서 먼저 자기 생각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은지님부터. 저는 사실 화성에서의 삶을 꿈꾸지 않았는데 질문이 잘못됐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지구가 좋습니다. 지구가 좋아요? 지구를 사랑하는 네, 지구를 사랑하기 지구 때문에 커뮤니케이터. 네. 네, 좋습니다. 질문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 은지님께서는 네. 화성에 갔다. 그럼 처음에 가장 하고 싶은 게 어떤 게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저는 화성에 딱 도착하면 점프를 해보고 싶어요. 점프요? 점프, 네, 제자리에서. 지구에서 점프가 안 되나요? 잘 안 됩니다. 왜냐면 네,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네, 어떤 이유가 있나요? 화성이 지구의 중력의 약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요? 쉽게 말하면 네. 같은 힘을 들였을 때 지구에서 뛰는 것보다 한 3배 정도 높이 뛸 수 있는 거죠. 오. 그러니까 되게 재미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저희가 그 방방이라고 하죠. 네, 맞아요. 트램폴린 네, 네. 그런 거 뛰는 것처럼. 네네. 진짜 오. 속도도 좀 더 느리고. 네. 그러면 화성이 지구의 중력의 3분의 1이 되는 뭐 그런 원인 같은 것도 있나요? 이유 같은 게 혹시? 왜냐면 중력은 질량의 네네. 관계가 있기 때문에 화성이 지구보다 거의 반 정도밖에 안 돼요. 질량이. 네, 크기가. 네네. 그래서 작으면 그만큼 중력이 약하고, 네네. 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화성은 대기도였습니다. 많이 붙잡아두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중력이 가벼워지는 네, 좀 네. 낮아지는 게 있네요. 네. 약간 그 최근에 이제 날이 좀 많이 풀렸잖아요. 이제 가을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가을 산행을 제가 좀 꿈꾸고 있어요. 이제 다이어트도 할 네. 겸 건강도 챙길 겸. 네. 근데 산에 올라가다 보면 너무 힘이 붙이잖아요. 체력 때문에 맞아요. 그 몸이 무겁기도 하고. 네. 근데 화성에 가면은 가볍게 올라갈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네. 그 화성이 중력이 약하다 보니까 산도 지구에 있는 산보다 더 높아요. 그러니까 산이 형성될 때도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산도 더 높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중력이 가벼우니까 산도 네. 더 올라가는. 네. 그래서 오. 태양계에 있는 그 행성들의 산 중에서 네네. 가장 높은 산이 화성에 있어요. 그 산의 이름이 뭔가요? 그 산의 이름이 올림푸스 몬스. 몬스가 산이란 뜻이거든요. 올림푸스 네. 몬스. 네, 몬스. 그게 에베레스트 산 그 높이의 한 3배 정도 되는 오. 산이에요. 딱 그게 진짜로 중력의 3분의 1이다 보니까 네, 산도 딱 3배가 네, 되네요. 네. 거의 뭐 과학적 공식이네요. 네. 그래서 오. 저도 산 등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막상 정상에 올라가면 그 약간 차가운 그 공기의 촉감도 좋고, 그게 좋죠. 네, 그렇죠. 탁 트인 그 자연 그 시야 풍경도 딱 좋은데 올라가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안 맞아요. 좋아하는데 화성에 만약 간다면 이 점프하면서 올림푸스 몬스를 트램폴린 뛰어서? 네, 그게 또 가능한 게 올림푸스 몬스가 그 높이는 에베레스트의 3배지만 네네. 옆으로 되게 넓어서 각도가 3도에서 5도 정도밖에 안 돼요. 보통 저희가 3도, 5도면 어느 정도가 되는 건가요? 거의 완만한 상태예요. 그 정도면 산이라기보다는 좀 언덕? 언덕. 언덕에 올림푸스 비슷해요. 언덕? 올림푸스 언덕 정도네요. 네, 근데 우주에서 화성을 딱 바라보면 딱 네. 봤을 때 산이에요. 여드름 난 것처럼 볼록 튀어나와 있어요. 바로 이해가 됐어요. 여드름 난 것처럼 네, 여드름 난 볼록 것처럼 튀어나와 보여요. 있다. 네, 네. 아. 가장 큰 여드름이 올림푸스 몬스입니다. 그러면은 또 우리 은지님께서는 화성에 간다면은 점프해서, 점프해서 네, 산까지 한번 네. 타보고 싶다. 네, 근데 아마 넓어서 완등을 못할 것 같고, 네, 조금만. 네. 조금만? 네. 네, 좋습니다. 저도 한번 들어보니까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우리 현식님께서 만약 화성에 갔다, 그럼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저도 거의 똑같습니다. 네네. 은지 워커님이랑 일단 화성이 일단 뭐가 다르냐? 네. 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중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런 네. 걸 조금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또 2화 때 네. 또 유리짠이 또 와장창 막 하지 않았습니까? 모르신 분들은 그렇죠. 과학수다 2화를 이화를? 보시면 됩니다. 네. 그때 이제 화성이 있었다면
조금 안 깨졌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아, 천천히 떨어지니까. 그죠? 천천히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런 걸 조금 실험해보고 싶어요. 예를 들면은 네네. 유리자 위에다가 뭐 돌덩이를 하나 떨궈서 오. 어느 정도 높이부터 안 깨지냐. 아. 이런 것들을 조금 실험을 조금 해보고 싶어요. 그 중력의 3분의 1이기 때문에 그렇죠. 돌이 이렇게 유리잔에 가해지는 힘도 3분의 1이겠네요. 그렇죠. 너무 신기한 그 실험이 될 것 같은데 낙하 실험 같은 것도 다른 개념으로 그렇죠, 되겠네요. 그렇죠. 뭔가 일단 떨어뜨려 네네. 보고 싶어요. 뭔가 떨어뜨려 보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 보시는 방청객 분들께서는 화성과 지구가 가장 다른 게 중력 말고 다른 게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또 수다를 떨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른 걸 얘기하는 것보다 같은 걸 얘기하는 게 빨라요. 아. 그러니까 다른 점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비슷한 점을 거꾸로 비슷한 점을 얘기하면 네네네. 하루의 시간이 비슷해요. 하루의 시간이 네. 뭐 24시간 네, 기준으로. 지구가 24시간이면 네. 화성은 24시간 37분 정도. 하루의 길이가 비슷해요. 길이가 비슷하고 네. 또 다른 비슷한 게 또 있나요? 그거 말고 땅이 있다. 땅이 있다. 땅이 있다. 그거 정도는 네. 네. 땅이 있다 정도는 누구나. 죄송합니다. 나도 모르게 침이 튀어버리는. 네. 네, 땅이 있다. 근데 땅이 있는 것도 생각보다 되게 큰 행운인 게 네. 맞아요. 지구형 행성에만 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목성형 가면 기체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네네. 이렇게 딛고 설 수가 없으니까 탐사도 되게 어렵거든요. 혹시 그럼 현식님께서도 아는 그런 비슷한 점이 있을까요? 화성이요? 화성과 지구와 지구의 그 비슷한 점 얘기해 주셨으니까 저는 네. 조금 다른 점 이야기해 볼까요? 네. 이렇게 얘기해도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 지구에는 있지만 화성에는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장입니다. 자기장. 자기장. 자기장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혹시? 자기장이라고 한다면 쉽게 말해서 그냥 어떤 힘의 흐름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힘의 흐름. 네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보이지 않는 폭포 같은 와. 존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지구에는 우리 앞에 보이지 않는 폭포가 흐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뭐 태양 질량 방출로부터 지구를 지켜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지구 자기장 때문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기상 현상들도 존재하고요. 그런데 화성에는 네네. 그런 게 거의 없죠. 그러면 지구에서 자기장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기상 현상이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알고 계시는 오로라. 오로라가 이제 바로 자기장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오로라 때문에요? 네. 그런데 자기장이라는 것이 지구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다른 행성들에도 다 자기장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다른 천체 관측 사진들을 좀 살펴보다 보면은 토성에도 자기장이 이렇게 오로라가 발생하는 거라든지 네네. 혹은 화성에도 무언가 조그만하게 비스무리하게 비치는 게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진들을 발견을 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얘기만 들어도 일단 지구와 화성의 그런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벌써 알게 되는 것 같고, 저희가 화성을 좀 테라포밍 하려면은 과학적으로 가장 어떤 게 좀 선행이 되면 좋을지 한번 얘기를 부탁드릴게요. 일단 그 지구랑 화성이 다른 점들을 다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저는 가장 먼저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산소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네네. 실제로 1962년이었던 거예요. 1961년이네요. 칼세이건 아시죠? 알죠. 네. 칼세이건이 어떤 연구를 했냐면 처음에 이 개라포밍의 그 개념을 시작했던 건 화성이 아니라 금성이었어요. 왜냐면 금성이 화성보다 지구랑 더 비슷해요. 크기도 비슷하고 그리고 화성은 태양 에너지를 많이 못 받는데 금성은 많이 받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금성이 조금 더 우리랑 크기도 비슷하고 뭔가 생김새가 더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테라포밍을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금성의 대기에는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고 그것 때문에 그 표면 온도가 한 475도 정도로 올라가거든요. 뜨거워서 다 네, 익어버리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 그 지구의 그 기후 위기 때문에 네네. 앞으로 지구가 금성처럼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런 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칼세이건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금성에 네. 산소를 만들어내는 그런 광합성을 하는 생물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네네. 뭐 조류. 알게 조류나 네네네. 아니면 뭐 그런 박테리아, 시아노박테리아 같은 그런 애들을 거기에 가서 걔네가 광합성을 통해서 네네. 금성에 있는 그 대기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다 바꿔주면 우리가 살 수 있는 온도가 마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그리고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산소도 마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시아노박테리아라는 네. 게 이렇게 산소를 만들어내는 그런 박테리아 같은데 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라든 그런 게 있으면은 네. 이 방청객분들께 조금 더 이해가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아노박테리아를 검색창에 검색을 하면 네, 파란 창에. 네. 욕이 엄청 많이 나와요. 왜 여기 나와요? 왜냐면 물고기를 키우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굉장한 적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네.
검색해 보시면 바로 아실 거예요. 근데 네. 시아노박테리아는 사실 우리 입장에서 되게 고마운 녀석들이거든요. 그 지질학자들이 최초의 생명체가 누구인지를 찾기 위해서 화석을 막 찾다가 가장 오래된 화석을 찾은 게 시아노박테리아였고 그 시아노박테리아가 뭘 했나를 보니까 최초로 지구에서 광합성을 해서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없애고 산소를 발생시킨 네네. 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35억 년 전에 최초로 등장해서 약 30억 년 동안 산소를 꾸준히 만들었고 그 결과로 5억 년 전부터 그러니까 고생대가 시작된 게 산소로 호흡할 수 있는 우리 같은 생명체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네네네. 네. 그러면은 이 시아노박테리아가 화성에 만약에 이렇게 있다? 네. 그러면은 그쪽 이 대기 환경도 바뀔 수 있다는 얘기겠네요. 네, 화성도 똑같아요. 대기가 좀 그 밀도가 낮긴 하지만 네네. 금성이랑 비율은 똑같아요. 이산화탄소가 둘 다 약 96%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숨 네. 쉴 수 있는 산소를 시아노박테리아만 있으면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일단 시아노박테리아를 간다면은 네. 화성을 테라포밍하는 걸 가능할 수도 있다. 네, 그렇죠. 그렇군요. 시아노박테리아가 살 수만 있다면. 네. 혹시 궁금한 게 하나 생겨가지고 화성도 그렇고 금성도 그렇고 둘 다 이산화탄소가 대기의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금성은 왜 온도가 높고 화성은 왜 그렇지 않는지. 너무 이게 되게 궁금해요. 네. 왜냐면 금성은 비율은 똑같아요. 둘 다 약 96%인데 양을 따졌을 때 금성은 양이 많고 화성은 별로 없어요. 절대적인 네. 양이 중요한 거구나. 양이. 네. 그래서 그 칼세이건이 처음에 금성을 테라포밍 하려다 실패를 한 게 네네. 처음엔 가능하다 생각했는데 왜 불가능했냐면 그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물도 당장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금성은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이제 행성이라 판단을 하고 우리가 화성 탐사로 눈을 돌리게 된 계기가 된 게 칼세이건의 그래서 연구입니다. 화성으로 가게 된 거네요. 네, 네, 그렇죠. 가자마자 이제 네. 시아노박테리아가 다 이제 죽어버리니까. 네. 금성은 어떤 것도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화성에서 삶을 꿈꾸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또 뒤 배경 비하인드 네, 네. 스토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시아노박테리아가 중요하다는 건 이제 알겠어요. 그럼 그거 말고도 따로 또 뭔가 같이 있어야 되는 선행돼야 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이야기했던 또 자기장이 또 하나의 큰 문제가 됩니다. 이 또 주장이 일관되고 있습니다. 네, 자기장이 있는데요. 또 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데 보면 항상 뭐 글귀 가지고 적혀 있는 게 있어요. 뭐라고 적혀있죠? 항상 제가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잊지 말자. 이거 혹시 자막 되나요, 이거? 이제 자막 뭐 약간 안 돼요? 에코도 안 돼요? 넣어주시고, 네. 에코 한번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 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우리가 지구에만 살다 보니까 너무 익숙해서 약간 소중함을 잊어버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게 바로 자기장인데 화성에는 지구에 비해 자기장이 아주 약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네네. 규칙적이지도 못하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지구에는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자기장이지만 우리가 항상 모르고 있다라는 네네. 거죠. 우리가 흔히 바람을 이야기할 때는요, 불어오는 쪽에서 이름을 붙이거든요. 그래서 동쪽에서 바람 불어오면 동풍, 네, 맞아요. 북쪽에서 불어오면 북풍이고, 네, 북서풍, 뭐 북동풍 그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손바닥에서 나가면 장풍. 장풍이죠. 네. 네. 드립 준비해 오셨나요? 네. 이처럼 태양에서도 이제 바람이 불어오거든요. 네. 이걸 우리가 이제 태양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태양과 지구 사이에는 공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람은 공기가 움직이는 건데 어떻게 그럼 바람이 부냐? 어떻게 그래 되는 거죠? 그거? 너무 궁금하다. 사실 이게 공기보다 훨씬 무서운 친구들이 이제 날라오게 됩니다. 뭔가 있네. 일단 태양풍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도착하는 게 전자파 같은 친구들이에요. 네. 전자파 얘네들은 이제 뭐 통신 시스템을 잠깐 뭐 교란시킨다든지 네네. 이런 장난질 치는 좀 귀여운 애들이에요.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갑자기 맞아요. 뜨게 그게 다 자기장이다. 그렇죠. 태양풍에서 실려오는. 그렇죠. 아, 그런데 그 뒤가 문제입니다. 어떤 게 또 있어요? 그 뒤에 이제 날라오는 것들이 방사선 방사선. 혹은 전자나 양성자 같은 입자들이 네네. 플라즈마 상태로 존재해서 굉장히 큰 에너지를 가진 상태로 날라오게 돼요. 그게 날라오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우리가 맞으면 죽죠. 방사는 피폭. 방사능 피폭. 바로 그렇게. 그렇죠. 그런 거죠. 근데 이 입자들이 네네. 시속 160만 킬로미터로 날아온다고 합니다. 가늠이 안 되는 속도인데요. 그렇죠? 이거는? 네. 우리가 흔히 뭐 야구에서 공 던질 때 160km보다 뭐 세계적인 수준이다 이러잖아요. 그거의 만 배. 보일 수가 없는 속도네요. 그렇죠. 네. 그걸 이제 태양이 우리 지구한테 계속 날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항상 날리는 거 아니고 약 27일 주기로 해서 네네. 태양 활동이 일어날 때마다 이 친구들이 날라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날라오다가 부시러 지구를 이렇게 부시러 날라오는 네네. 순간 갑자기 앞에 딱 나타나는 게 바로 지구 자기장이에요. 아까 얘기했었죠. 보이지 않는 폭포와 같다.
아, 네네네. 야구 선수가 아무리 이렇게 야구공을 딱 던지더라도 내 앞에 엄청나게 큰 폭포가 있으면 뚝 떨어지겠죠. 그렇죠. 폭포에 네. 휩쓸려 가거나 네. 혹은 폭포에 막히거나 튕겨나가거나 이러겠죠.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지구 자기장입니다. 그래서 지구 주변의 자기장이 이 입자들의 궤도를 휘게 한다든가 지구를 비켜가게 한다든가 혹은 아예 지구 자기장 안에 입자들이 갇혀버려요. 네네. 그리고 갇히는데 지구 자기장이 항상 이게 투명 실드처럼 지구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부분은 약하거든요. 그러겠죠. 이제 그쵸? 고르진 않겠죠. 그쵸? 네. 그래서 그 입자들이 확 휩쓸려서 한 곳으로 막 쏟아져요. 그러면서 지구에 있는 대기권에 있는 네네. 여러 입자들을 건들게 돼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바로 오로라거든요. 아, 그게 오로라예요? 그죠? 그 입자들이 강하니까 에너지가 크니까 네네. 지구에 있는 여러 가지 대기들을 건드는 거예요. 오. 그래서 뭐 약하게 건들면 붉은색 오로라가 나타나고 네네. 또 강하게 건들면 푸른색, 보라색 오로라가 나타나고. 아, 그게 강한 거냐 약한 거에 따라 색깔이 또 그렇죠. 이렇게- 색깔이 또 그렇게 달라지는 거죠. 오. 되게 저 처음 말하시는 거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 자기장에 네.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자기장 모양이 양쪽으로 이렇게 대칭이거든요. 맞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왜 실제로는 태양 쪽은 이렇게 좀 압축되어 있고요. 이 태양으로부터 이런 입자들이 날라오니까 이 뒤로 이렇게 쭉 길게 꼬리 형태로 되어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열일을 한다는 증거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럼 지금 자기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오늘 주제가 화성에 대한 삶이잖아요. 그렇죠. 살려면 좋아요. 첫 번째 시아노박테리아 나왔습니다. 그 자기장에 대한 또 내용이 나왔는데 저희 자려면 어디서 자야 됩니까? 집에서 자야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화성에서는 과연 건축물을 세울 수 있는지가 또 궁금하더라고요. 화성에서 가능하죠. 어떻게 가능하냐면 우리가 흔히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를 기반으로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겁게 해서 땅에 이렇게 그렇죠. 박힌다는 느낌으로 짓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화성에 들고 가냐가 또 그렇죠.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걸 건축 재료를 다 매달고 화성으로 간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이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화성에다가 네. 화성에 있는 땅을 이용해서 짓는 거죠. 어떻게 짓는 거예요? 화성에 있는 토양을 긁어가지고 어. 콘크리트를 만들어서 짓는 거예요. 모래성처럼 이렇게 그렇죠. 모래성처럼 이렇게 모아가지고. 네. 근데 그러려면 또 가장 중요한 게 3D 프린팅 기술이 중요합니다. 갑자기 왜 3D 프린팅이 나왔죠? 왜냐하면 네. 화성에 있는 재료만을 가지고 지어야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구에서 건축 재료로 활용되는 이런 친구들을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죠. 우리가 벽돌을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벽돌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3D 프린팅이 필요하죠. 그쪽에 있는 화성의 토양의 재료를 가지고 3D 프린팅으로 벽돌을 만들 수도 있나요? 그렇죠. 그런 기술이 있나요? 그런 기술이 로봇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네네. 일단 아까 말했듯이 자기장을 막을 수 있는 그렇죠. 자기장을 막아주는 게 아니라 태양풍을 막아주는 거죠. 네, 정정했습니다. 태양풍을 막아줍니다. 막아주는 거죠. 네. 화성에는 이런 자기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시아노박테리아가 살 수 있을지도 저는 잘 모르겠고 산소를 만들어봤자 뭐합니까? 다 27일에 한 번씩 리셋되는데 이제 우리가 27일만 살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결국에는 이 자기장을 만들거나 네네. 혹은 다른 방법으로 태양풍을 막아야 돼요. 지금 가장 유력한 거는 저는 건물을 짓는 거라 생각합니다. 건물을 지어서 이런 코로나 질량 방출과 같은 이런 일단 말부터 조금 네. 재수가 안 좋죠. 코로나 질량 방출이라고. 처음 네. 근데 상당히 익숙한 단어지만은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네. 아까 말했듯이 그 야구공들이 이제 코로나 네. 질량 방출입니다.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건물이 필요하겠다. 근데 그러려면은 우리가 건물 재료를 갖고 갈 수는 없고 그렇죠. 화성에 있는 토양을 이용해서 쌓아 올리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려면은 3D 프린팅이 필요하고요. 또 3D 프린팅은 로봇이 하지 않습니까? 로봇은 뭘로 움직이죠? 전기로 움직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전기를 만들지 못하면 하나하나 진행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화성에 있을 때 삶이 필요한 것 중에서 또 중요한 건 더 전기 기술이 있어야 된다. 전기가 가장 선행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전기 기술이 선행된다 하더라도 그럼 화성에서 이제 그런 콘크리트를 많이 지었어요. 그렇죠. 그럼 그 안에서 뭐 전기 기술을 통해 가지고 시아노박테리아가 그 콘크리트 안에 살 수도 있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태양풍을 막으면은? 그렇게 3D 프린팅 기술로 건물 지어주면 안에 시아노박테리아가 살기 더 좋은 환경이 되는 거죠. 근데 시아노박테리아가 단순히 그 산소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네네. 얘 자체가 건축 재료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재료가 되나요? 거기? 2년 전에 그 미국의 콜로라도 대학교에서 어떤 연구를 했냐면 네네. 시아노박테리아를 이용해서 벽돌을 만드는 연구를 해요. 어떻게 했냐면 시아노박테리아랑 네네. 젤라틴
네네. 네. 저희 그다음- 그 돼지 껍데기 먹을 때. 네, 젤라틴 그다음에 모래 얘네를 합쳐놓고 햇빛을 쬐어주니까 시아노박테리아들이 광합성하면서 활동을 하면서 그 햇빛이랑 젤라틴으로부터 얻은 수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탄산 칼슘을 만들어요. 마치 오. 조개처럼. 네네. 네. 그래서 그것들이 모여서 벽돌 모양 그 틀에 놓고 걔네 햇빛을 쐬면 벽돌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신기한 게 만약에 이렇게 만들어진 이 벽돌을 이제 좀 온도가 낮은 곳에 놓으면 단단하게 진짜 벽돌로 쓸 수 있는 형태로 돼요. 오, 근데 네네.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여기에 만약 뭐 스크래치를 가한다. 그러면 얘네가 알아서 그 부분을 다시 메꾸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물이니까. 살아있는 집이네. 콘크리트, 네, 살아있는 그래서 집이네요. 별명이 살아있는 벽돌이에요. 그리고 얘네를 반으로 쪼개서 다시 틀에 넣고 네. 똑같이 시아노박테리아랑 젤라틴, 모래를 좀 넣으면 2개로 만들어 주는 거죠, 다시. 네. 그래서 이 연구진이 하나의 그 벽돌을 가지고 8개로 늘리는 데까지 성공을 했어요. 오. 그러니까 시아노박테리아만 있으면 모래는 화성에 많거든요. 네네. 젤라틴이랑 시아노박테리아만 있으면 건축 재료도 만들 수 있다. 네. 약간 화성을 테라포밍 하기에 조금 더 좀 가능성 높은 그런 어떻게 보면은 계획일 수도 있겠네요. 네. 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달에서는 네. 시아노박테리아를 이용해서 혹은 얘네의 원리를 이용해서 산소를 만들고 그 산소를 이용해서 걔를 연료로 사용하려는 연구도 진행하고 있어요. 너무 신기한 것 같은데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이 테라포밍을 떠나서 시아노박테리아를 통한 콘크리트 기술이 우리 지구상에서도 지금 사용되는 곳이 있나요? 아 이게 왜 연구를 했냐면 네. 기후이기 때문에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 재료 콘크리트 자체가 네네. 탄소 발자국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탄소 배출량이 되게 많은 시스템으로 우리는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데 네네. 얘를 이용해서 하면 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거죠. 아. 그래서 얘를 네. 상용화하는 게 지금 아마 목표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지금 앞으로 더 많은 이 기후 위기에 대안인 거네요. 과학적 네, 네. 기술로서. 네, 그쵸. 오, 저는 이거 처음 들었어요. 이거.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면 집이 그걸 이용해서 시아노박테리아를 이용해서 집을 지으면 그것도 이제 광합성을 하는 집이에요? 아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얘네가 살아서 그렇게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얘네가 더 이상 생물학적 활성이 없어지는구나. 어느 정도 그 총량이 있군요.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횟수가 있네요. 네, 그래서 그 연구진도 하나 가지고 8개까지는 성공했지만 그 이후로는 네. 현재 계속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면은 뭔가 좀 저 혼자 가설을 또 세워봅니다. 이제 화성에 갈 때 3D 프린팅 기술과 전기를 가져가서 시아노박테리아를 통한 콘크리트를 지어서 집을 지으면은 나름 집을 좀 만들어 볼 수 있다. 네. 근데 저희가 화성에서 좋아요. 집을 지었어요. 중요한 거는 먹고 살아야 되고 뭔가 써야 되는 에너지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에너지원은 어디서 또 얻을 수가 있는지가 또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우주로 나아가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발전소라는 게 이제 개념이 힘들어집니다. 발전소를 사용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발전소와 같은 경우에는 지구에 있는 환경을 이용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지열도 있고. 풍력, 지열 네. 이런 것들은 뭐 지열은 당연히 지구의 지열 이용하는 거고 네네. 풍력도 지구의 바람 맞아요. 이용하는 거고요. 또 뭐 화력 발전소는 화석 연료를 이용하고 그렇죠. 또 수력 발전소는 저 낙차를 이용해서 또 쓰기도 그렇죠. 하고. 중력을 이용하고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화성으로 가면 이런 게 없어진다는 거죠. 전무하네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열도 힘들고 바람도 없고 우라늄도 없고 네네. 핵 분열 발전도 힘들겠죠. 그러면은 뭘 써야 되냐 우리가 우주로 가면 그렇죠. 이러면서 약간 사람들 사이에서 이거다라고 생각이 많이 되는 게 바로 태양광입니다. 왜냐면 햇빛은 우주로 가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죠. 우리 그 사실 태양광 에너지는 사실 그 주인공이 돼본 적 별로 없는 친구예요. 약간 어떤 것 때문에? 언더독. 왜냐면은 일단 다른 신재생 에너지에 비해서 효율이 조금 좋은 편이 아니에요. 효율이 아주 뛰어난 편도 아닌데 밤에는 또 발전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밤에는 발전이 안 되고 혹 설사 낮이라고 하더라도 구름이 끼거나 혹은 날씨가 흐리거나 이러면은 아예 또 발전이 안 되고 우리가 또 밤이거나 혹은 뭐 날씨가 흐리다고 해서 전기를 안 쓰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태양광 에너지는 기저부하로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기저부하란 뭐냐면 우리가 항상 쓰는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항상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네. 발전소예요. 기저 부하가 그렇죠. 항상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발전소를 이렇게 표현한다. 그렇죠. 아, 우리가 네네. 그래서 기저부하로는 못 쓰고 또 이 태양광 에너지를 다른 에너지처럼 많이 전기를 생산하려면 엄청 많이 깔아야 되는데 그러면 또 이제
산사태가 일어난다든지 집안이 약해진다든지 이런 서식지 파괴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지구에서 태양광 에너지는 항상 서포터만 해왔어요. 어디에 붙이고 가로등에 붙이고 이런 거 많이 보셨죠? 네, 건물에 많이 봤어요. 붙이고. 네, 특히 일반 주택들 그 맞아요, 옥상에 많이 해놨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렇죠. 조금 보충만 해주는 거지. 항상 뭐 어디 게임 같은 데 가면은 서포터나 힐러 이런 친구는 항상 이게 하대를 받아요. 아, 그래서 태양광 에너지가 되게 서러운 친구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우주로 갔더니 태양광이 갑자기 떡상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 태양광 지구 환경을 이용하는 발전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태양광은 네네. 또 굳이 지구가 아니더라도 우주에서 작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네. 우주에는 밤도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흐린 날씨도 없죠. 그렇죠. 비도 안 오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주에는 지상에 비해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약 10배 정도 강하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이 효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네네. 우주에서도 성능이 떨어지는 것이 조금 덜하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가설이 한 가지 더 왔습니다. 시아노박테리아 건물을 지어서 전기를 받아서 태양광으로 발전했어요. 좋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게 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구축이 되었다고 했을 때, 그럼 만약에 화성에서 내가 산다고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며칠을 지내고 싶은지, 아니면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거기서 어떤 걸 하면서 살고 싶은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저는 화성에서 살고 싶지는 않고요. 아, 네. 질문이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정확합니다. 네. 여행 정도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안전하다는 보장이 있으면. 아, 화성 여행? 네, 여행 정도. 뭐 어떤 여행이 특징이 있을까요? 화성에서 한다면? 사실 화성에서 뭐 여행을 즐길 만한 거리가 많이 없긴 그러니까요. 한데. 볼 많이 그렇죠. 네. 네, 그렇긴 한데 좀 지구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풍경들이나 지구에서 저는 지질학을 전공했으니까 아, 네네. 지구에는 없는 그런 지질학적인 지형들 이런 것들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화성의 지질학을 전공하셨으니까 화성의 지질과 이 지구의 지질이 가장 큰 차이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네. 지구는 별명이 생동하는 지구예요. 생동하는 생동? 네, 그러니까 변화가 되게 많아요. 특히 땅만 가지고 얘기하면 우리가 판구조론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지구의 지 표면에 있는 땅은 다 조각조각 나뉘어져 있어서 얘네가 그 아래에 있는 멘틀 대류에서 조금씩 움직이거든요. 네. 근데 화성은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이게 무슨 차이를 가져오냐면 지구에는 이 변화가 많기 때문에 네. 아주 오래전에 초기 지구가 가지고 있던 땅들은 대부분 소멸되어서 없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기 지구가 어땠는지 연구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화성은 그런 게 없으니까 아주 오래전에 땅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태양계가 동시에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화성의 그 땅을 연구하면 초기 지구의 모습을 어느 정도 투영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약간 우리 지구의 과거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화성은 되게 소중한 네, 그런 맞아요. 자료가 되겠네요. 네. 화성뿐만 아니라 우리 그 지구로 날아들어오는 그런 운석들 이런 네. 것도 다 동시에 만들어진 것들이 많기 때문에 걔네를 이용해서 그래서 초기 지구를 연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반대로 제가 은진이께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게 화성에 가신다면 연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연구. 네. 누가 저를 억지로 보내면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네. 억지로 보내면 자발로 쪽은 안 자발적으로 간다. 안 간다. 아, 그러면은 좋아요. 그러면 은지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반대로 현식님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막 갖춰졌어요. 주거 환경에. 갖춰졌어요. 그러면은 현식님은 어떤 걸 한번 해보고 싶으세요? 저도 사실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요. 화성이 약간 네. 뭐 하늘 색깔이 다른다든지. 아, 하늘 색깔이 다르다고요? 그렇죠. 화성에서 보는 네. 하늘은 붉은색이라고 알고 있어요. 왜 붉은색인가요, 그게? 그게 이제 대기가 다르기 때문에 네네. 대기의 색깔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면 대기 구성 자체가 지구는 질소와 산소가 99%고 다른 먼지들이 조금 껴있는 반면 화성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고요. 네네. 그 다음에 먼지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산화철이 있어요. 아, 산화철. 그렇죠. 네네. 흔히 말하는 녹슨철이죠. 네네. 그런 것들이 많이 녹아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대기 성분의 차이 때문에 하늘이 다르게 보인다든지 혹은 아까 말했던 산이라든지 네네. 이런 것들 좀 보고 나면 끝일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 한 번 보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가서 그렇죠. 힘들게 훈련해서 저는 사실 화성 도착하는 것보다 네네. 그 비행하는 과정이 궤도 그렇죠. 여행. 그렇죠. 도는 게 더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해요. 예, 사실 저도 최근에 막 그런 우주 여행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한 번을 꼭 하고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금액이 뭐 300억인가? 네, 320억 그래서 뭐. 죽을 때까지 못 할 수도 있겠다. 네, 상상하고 있는데 그러면 반대로 좀 궁금한 게 아까 그쪽 대기가 붉다고 해주셨잖아요. 그럼 태양도 붉은색으로 나오나요? 그쪽에서? 놀랍게도 파란색이에요.
아, 화성에서 태양을 보면 네. 일단 특징이 우리보다 작게 보이고요. 머니까. 아 그렇죠. 거리 때문에. 네, 아. 머니까 작게 보이고 네.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보여요. 왜요? 산화철이 많은데 또 이게 붉게 보이지 않나요? 화성 대기의 특징은 먼지가 많다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태양이 왜 파란색으로 보이나 과학자들이 궁금해서 뭘 했냐면 거기에 보낸 탐사 로버를 통해서 네네. 그 대기에 떠다니는 먼지의 모양이랑 성분을 가지고 모델링을 해봤더니 이 빛이 이 먼지들을 통과하는 빛이랑 네. 이 먼지를 애둘러서 이게 지나오는 그 빛이 서로 이 위상이 겹치면서 파란색에서 확 그 증가하는 아. 네, 그래서 우리 눈에 파란색으로 보이는 그런 모델링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그 먼지의 어떤 그런 구조나 이 네. 분포 같은 것들이 네. 파란색 부분에 이렇게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네.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놀랍게도 지구에서도 파란 태양을 목격한 사례가 몇 개 있어요. 그래요? 1883년에 네네. 크라카타우 화산 분화, 크라크타 화산보다. 네. 그리고 1950년에 캐나다에 산불이 엄청 크게 났을 때, 네네. 그러니까 두 개 다 대기에 먼지가 많아진 날인 거죠. 아. 네. 그런 날에 지구에서도 파란 태양이 목격된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되게 신기했을 것 같아요. 네. 네, 파란색 때 생각도 네. 못하는. 네. 그 똑같은 원리로 진짜 정확하게 똑같은 원리로 노을도 파란색이에요. 아, 그 화성에 화성에 있는 보면 노을도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화성 가서 살게 되면은 네네. 그 노래 있잖아요, 붉은 노을. 네네. 그거보다 일단 바꿔야 됩니다. 파란 노을로. 그죠? 파란 노을, 아. 푸른 노을. 저 대답 없는 노을만 네. 푸르게 타는데. 아, 이렇게 네네. 오늘 선생님, 네, 드림을 또 2개 준비했습니다. 네. 네, 2개 다 지금 안 터지 같아가지고 지금, 네. 그럼 좋습니다. 네. 푸른 노을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저녁에 한 번씩 노을을 보면 붉을 때가 있잖아요. 그것도 먼지가 많아서 그래 된 건가요?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오. 왜냐면은 태양이 기울어져 있을 때, 네네. 그러니까 일출이나 일몰이 일어날 때 태양 빛이 통과해야 되는 이 대기권의 두께가 확 늘어나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하늘은 푸른색이잖아요. 네네. 그 이유는 푸른색이 많이 산란하기 때문이에요. 막 분무기로 퍼뜨리는 것처럼 퍼뜨리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막 파란 빛이 퍼지니까 우리는 다른 빛보다 푸른색 빛을 많이 보는 거죠. 근데 산란되는 빛의 특징이 네. 멀리 못 가요. 아, 멀리 못 간다. 멀리 못 가다 보니까 이 태양빛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 일출이나 일몰 같은 경우에는 네. 파란빛이 앞에서 다 산란돼서 없어져 버리고 남은 붉은빛, 노란빛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화성은 이게 반대라는 거죠. 화성은 이제 그 대기권의 특징, 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의 특징이 지구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의 영향으로 화성에서는 지구랑 반대죠. 아, 푸르게. 평소에는 붉은색이었다가 노을이 지면 또 푸르게 돼. 그렇죠. 아, 너무 신기할 것 같아요. 실제로 그게 어떤 여행 상품이 많이 된다면은 전혀 다른 분위기로 네.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니까. 이거 진짜 언젠가 꼭 한번 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떤, 네. 저 화성 가면 네. 꼭 노을 보고 싶어요. 진짜 저도 맞아요. 꼭 저는 보고 싶어요. 지구에서도 노을 보는 거 되게 좋아해요. 저도 좋아합니다. 네, 왜냐면 학교할 시간, 퇴근할 아, 퇴근할 시간이니까 은지님이 약간 일단 퇴근 시간, 네. 쉬는 시간에 아주 큰 시간. 중점을, 네. 그래서 저는 그 노을 질 때 딱 집에 가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저도 사실 집에 간다거나 노을 질 때 그때 이렇게 막 걸어가는 걸 너무 좋아해요. 맞아요. 하늘 보면서. 저도. 반대로 노을 질 때 출근하시면은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네, 그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속상해요, 생각만 해도. 네, 생각만 해도 속상한데요. 저번 주 저희 과학수다 주제가 여행이었거든요. 그렇죠. 여행이었는데 지금 아까 제가 화성에서만 여행을 하는 걸 한번 은지님께 말씀을 드리긴 했잖아요. 근데 여행을 싫다고 하셨으니 그러면 좀 전공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자면은 화성에도 그런 화석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한 혹시 연구 같은 것도 가능할까요? 화성에서도? 화성 탐사 로버들이 하고 있는 대부분의 일이 화성의 생명체의 흔적을 찾는 거예요. 화석 연구네요. 네, 화석을 찾는 거죠. 네네. 네, 아마 우리 지구에서 발견될 정도로 큰 화석들이 있었다면 네네. 지금 화성 탐사를 처음 한 게 1960년대거든요. 1960 진작에 년대. 발견이 아마 됐을 거고 네네. 찾는 것들은 미생물 화석 정도인 거죠. 네네. 네, 그래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혹시 그 화성에 있던 그런 연구 같은 것들 중에 화성에 대한 연구 같은 그런 자료라던가 혹은 저희가 좀 볼만한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조금 재밌는 거는 네. 화성의 대기를 분석했더니 메탄이 검출이 되는 거예요. 메탄가스가 네, 혹시 메탄가스. 메탄가스. 네. 지하에 그러니까 뭐 화- 때문인지는 네. 아직 모르는데 네네. 메탄가스가 검출이 되고 이게 3년 동안
분석을 꾸준히 했더니 농도가 계속 변해요. 이게 뭔가 생명체가 있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의심을 하게 만드는 거죠. 네. 아, 메탄가스가 생명체에서 내뿜는 가스인 건가요? 그러니까 메탄가스는 화산 폭발할 때도 나오고요. 네네. 뭐 우리 지구에 있는 영구 동토층에도 다 거기 얼어 있기 때문에 그게 네. 지금 녹으면서 메탄가스가 나오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런 가축들, 우리가 네네. 축산업에서 다루는 그런 동물들의 방구를 낄 때, 네, 맞아요. 트림을 할 때 네. 메탄가스가 나와요. 왜냐하면 걔네 그 소화 기관에 미생물들이 있거든요. 걔네 때문에 메탄가스가 나오는 거라서. 그래서 화성의 그런 메탄가스의 농도가 계속 변화하는 게 네네. 뭐 예를 들어서 지구의 그 영구 동토층처럼 화성은 그 극지방 극관이라고 하거든요. 네. 거기에 얼어 있는 메탄이 뭐 녹았다가 얼었다가 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생명체의 어떤 영향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의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찾고 있어요. 뭔가 좀 가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화성에서 생명이 살았다는 그런 흔적도 남아 있나요, 혹시? 그거를 찾고 있는 지금 거예요. 계속 찾고 네, 있는 그래서 화성 탐사 로버들이 착륙하는 곳이 대부분 그런 생명체 흔적이 있을 것 같다는 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인데 그게 어디냐면 물이 있었던 곳들. 그러니까 과거에 호수라고 추정되는 곳들이나 네네. 강하구로 추정되는 곳들에 착륙을 해요. 음. 그래서 작년 2월에 네. 간 그 퍼시비어런스 호도 예제로 라는 곳에 착륙을 했어요. 네네. 그 예제로가 호수라는 뜻이거든요. 예제로가 호수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구의 그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에서 한 경험을 토대로 봤을 때는 생명체의 근원에는 항상 물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네. 그게 우리가 아는 지식이기 때문에 화성에도 똑같이 적용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화성에는 있는 그런 물이 만들어낸 지질학적인 지형들에 가서 네. 생명체 흔적이 있는지를 계속해서 탐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한번 조금 더 나가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화성을 테라포밍 하는 것이랑 지구를 기후 위기 전으로 돌리는 것이랑 만약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된다 하면 두 분께서 어떤 걸 선택할지 좀 궁금한데요. 하나, 둘, 셋. 지구! 좋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쪽 가는 것보다는 지구를 다시 기후 위기에서 구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럼 왜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한번 또 말씀 부탁드릴게요. 집 나가면 개고생이에요. 네, 전공은 아니지만 지구과학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해봤어요. 지질학이나 천문학 같은 거.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항상 느끼는 게 이 천문학자들이 왜 종교에 빠졌는지 알 것 같다. 진짜 지구는 우연의 일치로 탄생한 진짜 축복받은 행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생물이 살기에 너무나도 적합한 환경이에요, 지구. 맞아요. 그리고 지구와 조금이라도 비슷한 행성이 탄생할 확률도 엄청 작고 그 중에서도 생명체가 탄생할 확률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하필 또 지구 자기장이 있죠. 네네. 또 하필 액체 상태의 물이 있고 하필 물과 탄소가 자연적으로 순환하기 때문에 네네. 또 하필 자정작용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바이오스피어라고 부르는데 생태계. 이런 바이오스피어가 우주에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혹시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수준에서는 겨우 달이나 화성 정도 가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 상태에서 우리가 또 다른 바이오스피어가 있을 것이다. 한번 우주로 나아가 보자. 이거는 살짝 약간 시기상조가 아닐까 생각을 조금 하게 돼요. 그래서 아직은 집을 나갈 때가 아니다. 아직 집에 나갈 때가 아직은 아니다. 집을 다시 이야기하지만 익숙함에서가 소중함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은지님께서는 어떤 거 이유로 이렇게 네. 얘기해 주셨는지 궁금한데요. 거의 비슷한데요. 우주에서 딱 봤을 때 지구는 초록색이 보이는 행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생물이 잘 살고 있는,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너무나 잘 조성된 행성이고 화성에는 초록색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네네. 그거 자체가 뭐가 더 쉬운지를 단번에 알려주는 어떤 이미지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조금 과학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 인류가 지금 이 기후 변화를 일으킨 이 사건을 해결하는 게 우리가 책임감을 갖고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책무다. 네. 그러니까 좀 책임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네. 왜냐면 이것 때문에 피해를 받는 게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포함한 지구 전 생명체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최근에 일론 머스크라는 세계적인 부호가 있잖아요. 뭐 욕도 많이 먹고 혁신도 많이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화성에 대해서 되게 많이 개발을 하려고 그러고 뭔가 보내려고 하잖아요. 그쪽에 대해서 지금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저는 네. 사실 일론 머스크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보통 많은 과학자분들이 네.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왜 안 좋아하냐면 일단 그 일론 머스크가 화성 탐사, 화성에 가는 걸 얘기할 때 네. 쓰는 대표적인 단어가 식민지예요. 식민지? 네, 식민지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화성을 바라보는 그 일론 머스크의 태도 자체가 저의 가치관이랑 일단 맞지가 않고 그런 점에서 되게 우려가 많이 돼요. 네, 그런 점이 싫고 왜 그 꽃을 좋아한다고 했을 때 네네. 꽃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꽃을 꺾어서 머리에 꽂는 사람이 있고 아, 맞아요. 같은 이유로 꽃을 보호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꽃을 꺾는 사람은 싫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마음을 진짜 가지고 대박인데요? 있어서 네. 보통 저도 꽃을 선물하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 다 꺾인 꽃인데 네, 맞아요. 그걸 그대로 두는 게 오히려 더 꽃을 네. 예뻐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또 유지 과커님의 따뜻한 마음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우리 현식님께서는 어떻게 또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론 머스크. 너무 멋있는 말씀을 해주셔서 네. 저는 약간 쓰레기 같은 주장을 좀 준비해봤거든요. 네, 너무 좋습니다. 이런 거 너무 좋습니다. 저는 속물이기 때문에 네, 아주 선물답게 얘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론 네. 머스크는 개인적으로 조금 애증의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혹시 주식을 네. 이게 굉장한 네. 일론 머스크 굉장한 얼리 어답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인류 전체의 관점에서 필요한 사람이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무도 하지 않을 것 같은 연구를 하고 맞아요. 또 그것도 아무도 맞죠. 투자하지 않을 것 같은 연구를 진행하고 네네. 또 로켓 기술도 스페이스X를 이용해서 엄청나게 발전시키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런 것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약간 쓸데없어 보이는 연구. 왜냐면은 지금 당장 제가 지구를 기후 위기에서 바꾸는 것이 네네. 지구를 바꾸는 것이 쉽다. 화성 가는 것보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뭐 몇천 년 후에는 혹시 모르잖아요. 기후 위기가 아니라 다른 게 닥쳐서 그렇죠. 우리 기술만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당장 떠나야 될 때 이럴 때를 대비해서라도 약간 진짜 멀리 보는 사람이다. 롱텀 비전을 가진 멀리 보는 사람이다. 얼리 어답터다. 멋있다. 본받고 싶다. 네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거는 되게 속물적인 생각보다는 할 수 있는 생각이라고 그렇죠. 저는 듭니다. 네. 이 다음 이야기할 게 바로 속물적인 생각인데 네, 빨리 해주세요. 네. 진짜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가지고 이런 쓸데없는 네. 연구, 쓸데없다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이런 아무도 안 할 것 같은 연구를 진행해 준 거에 되게 감사한데 네. 문제가 있어요. 네, 어떤 문제죠? 거기 내 돈도 있어요. 그- 거기 내 돈도 있는 게 문제인 거죠. 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돈을 이렇게 쓸어 담아서 네. 인류의 과학 증진에 기여하고 있지만 그렇죠. 쓸어 담는 방식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죠. 거기에는 또 현식님의 피 같은 주식이 또 있다. 특히 이제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논란이 많았잖아요. 아, SNS를 많았죠. 이용해서 네. 또 뭐 오르고 내리고 이런 그죠, 것들을 그죠. 조작한다. 그렇죠. 이런 말도 있었고 한국에서 이런 식으로 돈 벌었다가는 깜방가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약간 애증의 관계 있습니다. 좀 역시- 인류애적으로는 너는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도 내 돈. 역시 돈이 본인과 엮여 있으면은 절대로 맞아요. 평정심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거를 이렇게 또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는데요. 그래서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상 편지 한번 띄워보세요. 영상 편지요? 네,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현신님께서 저 카메라 보시고, 네, 일론 머스크에게 네, 영어로 안 하고 한글로 하셔도 됩니다. 제가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아, 형, 화성 간다며. 화성 대체 언제 가? 테슬라 이거 무슨 일이야? 믿을게요. 조금만 더 믿을게. 제발. 여기까지입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이건 반드시 이제 짤로 쓰일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럼 우리 이은지 네. 박커님께서 우리 일론 머스크에게 한번. 네. 머스크 씨 그만하십시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예, 좋습니다. 네. 네, 진짜 오늘 양 두 분을 모시고 생각보다 어디로 가는지 모를 그런 수다를 떨어봤는데요. 너무 재밌었던 시간 같고요. 간단히 소감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은지 각호님께서부터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사실 그동안 지구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서 네. 오늘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 얘기를 하는 게 처음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되게 재밌었고 네네. 생각보다 말을 하다 보니까 제가 약간 준비해 오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생각이 나서 재밌게 한 것 같아요. 네, 정말 수다를 떨었네요. 네. 편하게 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럼 우리 또 양식 곽크님께서도 오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이름 잘 지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다른 팟캐스트나 라디오 같은 데 네. 가면은 제가 가르치는 역할이거든요. 아, 그렇죠. 뭐 네. 과학 지식 알려드립니다. 이런 건데 오늘은 진짜로 수다를 떤 것 같아가지고 네, 진짜 네. 편하게 재밌게 즐겼어요. 정말 일했다기보다는 좀 놀았다. 재밌게 놀다가 가는 것 같아요. 재밌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상 모든 것을 과학적 시선으로 바라본다. 과학수다 오늘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고요. 오늘 나와주신 이은지 곽커님, 양은식 곽커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송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아이까지 모두 다 함께 만나볼 수 있는 과학수다.